자, 오늘 6월 8일 마감 시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일단 장중에 제가 느끼기에는 장 초반 진짜 재미없었어요. 졸려 죽는 줄 알았어요. 요즘 장이 좀 재미가 전반적으로 없거니와 오늘은 특히 장 초에 거의 뭐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정황판을 보고 있는데 진짜 잠이 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장 초에 재미가 없다가 장 중간부터 갑자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장 중간 한번 볼까요? 장 중간에 보면은 분봉입니다. 분봉을 쭉 보면은 장 후반에 갑자기 훅 무너져요. 그러다가 훅 뛰어오르고 다시 동시호가에 툭 뛰어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수급적인 변화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일단은 오늘 개장하기 전부터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좀 있었죠. 어제 제가 장전에 시황이 말씀드렸지만은 캐나다 금리 인상 25bp 했던 것도 좀 부담이고, 캐나다 같은 경우 같은 북미 대륙에 있고 미국의 바로 이제 위에 있는 나라가 캐나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상 미국의 금리 인상을 선행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캐나다가 금리 인상하는 게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6월 달에 FOMC에서 모두들 금리 동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캐나다에서 금리 인상을 하니까 이거 혹시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페드와치입니다. 페드와치가 원데이 하루 전만 해도 금리 동결이 78.2%였어요. 근데 오늘 66.7%로 떨어집니다. 12%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 확률이 12%가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25bp 인상 확률이 어제만 해도 21.8%였다가 현재 33.3%로 1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조금 더 늘어난 상황에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을 한 상황에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인들의 수급은 꽤나 원사이드 했어요. 장 시작하자마자 현물 시장에서는 계속 팔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포지션을 잡고 가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기관이 녹색이거든요. 녹색을 보면은 오전에는 조금 받아주다가 장 후반에 던집니다. 이때 이제 우리 시장이 같이 무너졌다고 봐도 되는 거죠. 왜냐면은 외인은 계속 매도를 치고 있었는데 그걸 기관이 맞다가 기관 외인이 같이 동반 매도를 치니까 2시 정도부터 쭉 밀려 내려가다가 기관이 다시 받아주면서 장 후반에 낙폭을 줄였던 모습을 보여주면은 오늘은 결국 변동성의 주체가 기관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관이 시장을 좀 드라이브 한 게 아닌가라는 모습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편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결과를 보고 나면은 기관의 움직임에 따라서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좀 드라이빙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경제방송을 저도 항상 경제방송을 출연하는 입장에다가 이제 좀 제가 전업을 하면서 좀 방송을 쉬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경제방송을 보면서 하거든요. 근데 앵커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이제 그 증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앵커가 물어보니까 오늘 뭐 저기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변동성은 크게 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두 명이 나와 둘 다 그 소리를 해요. 근데 정작 그 기관들이 오늘 변동성을 주도했는데 증권사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저는 기본적으로 증권사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 친구도 증권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제 나이 때, 저도 주식은 이제 대학 때부터 해가지고 몇 년 했죠? 한 6년, 7년? 이 정도 한 것 같아요. 지금 제 나이에 만약에 증권사에 입사를 하겠다 하면은 안 받아줄 겁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제 친구가 대학 다닐 때 졸업하면서 이제 증권사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근데 걔는 주식을 거의 몰라요. 왜냐면 대학 다닐 때 거의 매매를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되는데 취업하려고 이것저것 넣었다가 연봉 좋은데 들어간 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해서 입사하잖아요. 삼성이나 현대 엄청난 꿈을 꾸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삼성하고 현대하고 LG하고 SK 다 넣었다가 삼성 떨어지고 현대 떨어지고 SK 되면은 SK가 꾸입니다 하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복수로 몇 개 됐는데 연봉 더 잘 주는데 가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잖아. 대학생의 현실이. 근데 막상 증권사에 들어가면은
증권사에 있는 펀드 종목들을 같이 이제 선행 매매가 되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권사에 들어간 다음에도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증권사에 있는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이 바닥은 전쟁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그냥 펜트갈이 돌리는 십선비들이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한테 오늘은 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관들이 자기들이 나온 그 기관들이 오늘의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또 그렇지만은 제가 오늘 장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변동성이 좀 있는 장세가 있을 경우에는 변동성을 따라가면서 매매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여러 가지 매매 타이밍이 나왔던 자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매할까 말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매매를 했으면 실제로는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있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매매를 하지 않고 오늘 끝나고 속을 쓰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이걸 사서 이렇게 했으면은 오늘 최소한 15% 먹었을 텐데. 하지만 내 원칙 자체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눈에 보이는 종목이 있지만 이 변동성에서 특별히 매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굳이 매매를 하는 게 맞았을까? 라고 하면서 접었기 때문에 원칙이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하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변동성을 누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복리로 극대화시키는 걸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오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한번 내가 원칙을 지켰구나라는 것을 만족하면서 수익을 못 냈다는데 또 한편으로는 후회하면서, 항상 매매를 하면은 후회를 하는 게 연속인 것 같아요. 그 연속 중에서 가장 큰 후회는 뭐냐면은 내 원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가 후회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원칙을 무너뜨리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을 때 달달하죠. 그것도 그것대로 나쁘지 않은데, 이 최악은 뭐냐면은 원칙을 어겼는데 손실을 봤을 경우 최악이고,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손실을 봤을 경우에는 그 중간은 돼요. 근데 원칙을 지켜서 수익을 봤다 한들 엄청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원칙을 지켜서 수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원칙을 어기고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에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원칙을 지켜서 변동성은 넘어가는 걸 선택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나름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이런 변동성을 따라가시기보다는 내 종목들이 어떤지 한 번 더 복귀해보는 하루를 가져보시는 게 어떤가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